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8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이번에는 장마가 좀 길게 느껴지는데요. 비가 오면 외출할 때 우산도 챙겨야 하고 또 요즘 같은 상황 속 마스크도 챙기셔야 하잖아요. 조금은 번거롭긴 하지만 대신 좀 비교적 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마스크를 자주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원하게 좀 비를 많이 내려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자, 지금부터 많이 연락을 주세요. 저희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품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교통이 조금 막히시나 봅니다. 적품 전문가님께서 현재 저희 방송국으로 오고 계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침수 피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정말 잘 마무리돼서 인명사고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사실상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내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계좌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마 관련해가지고 오르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있나요? 네, 사실 장마 시즌이 되면은 사실상 이 장마 관련주 아니면 여름이 되면 여름 관련주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장마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사실상 주변에 있는 폐기물들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산에 있는 뭔가 이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치워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항상 장마 시즌이 오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선 ENT라든가 아니면 KG ETS라든가 이런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폐기물을 또 치우려면은 중장비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장비 관련주들도 좀 바닥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주가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장마 시즌에 이 만들어진 방금 말씀드린 폐기물 관련주는 그냥 소소히 말씀드리면 간식 정도예요. 네, 아직은 메인 디쉬는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10년간의 박스피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 증시 상방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자금들이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경기 부양 정책 또 저금리 등등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좀 지금 증시는 일단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든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상 우리가 2020년 1, 2, 3월까지는 예측 못했던 코로나19가 강하게 터지면서 사실상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사실상 4월, 5월, 6월, 지금 7월, 8월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증시는 우상향이 나왔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또는 급등을 나올 수 있었던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8월 달은
종목을 떠나서 증시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증시가 빠지겠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가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 공매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늘어난다라는 확정은 안 지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한 공매도 금지인데 아니 코로나19가 지금 해결됐는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9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냐, 해제가 안 되냐, 해결되는 이전까지는 그래도 증시를 우상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본에서도 오늘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1,600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즉 코로나19가 이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 좀 수그러드나 싶었는데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는 이미 44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0만 명이면 말이 안 되는 수예요. 거의 뭐 서울에 거의 절반가량이 날아간 수준, 거의 서울의 절반가량이 확진된 수준이 440만 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한다면은 지금 뭐 미국은 2억 약 4천만 명, 2억 5천만 명이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440만 명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확진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중에 사망자는 몇 명이냐? 사망자는 약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라 한다면은 전 세계 사망자가 66만 명이거든요. 그 66만 명 중에 약 23%, 약 24% 정도의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온 거죠. 약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자가 9만 명, 거의 10만 명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지금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되겠다, 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적인 게 나와줘야 이제는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번에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막 확진자가 막 폭증하니까 진단키트 너도 나도 필요하다고 100개국, 130개국이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젠텍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뭐 이리GC라든가 이런 이 진단키트를 판매하든가 아니면 자회사가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시젠입니다. 시젠의 제가 주가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시젠을 보시면은 주가 차트가 저점에서 몇 프로 올랐냐면 거의 뭐 700% 뭐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이 700% 올라갈 때 두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은 코로나19가 처음 막 퍼질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제대로 없고 코로나19를 진단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이 첫 번째 파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확진자가 좀 조용하다가 다시 우상향세가 100%가량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동에서 약 한 400%,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에서 약 한 100%가 나와줬는데 이 두 번째 파동은 왜 나왔느냐?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해서? 그렇지가 않죠. 바로 시젠의 실적이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폭증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폭증했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가 폭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25배, 26배 이상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적이 20배씩, 25배씩 폭증하다 보니까 주가가 보시면 한 번 더 정말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더 올라가면서 약 총 700%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진단키트는 지금 실적이라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슈로서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라는 우리가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이슈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키트도 한번 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진단키트 실적주를 찍어야 될까요? 실적 발표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이제 치료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6억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건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후보물질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렵지만 3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인원수가 늡니다. 1상에서 10명 했다면 2상에서 100명, 3상에서 1000명 이런 식으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안에서 부작용이 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이 임상 3상이 왔다는 건 바로 코앞이지만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수준, 가장 기대감이 클 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또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더불어서 본다 한다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 승인이 될 수도 있겠다. 승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장 치료제라는 게 사실상 이 회복기에 있는 사람의 혈장을 뽑아서 이제 코로나19에 걸려있는 사람한테 꽂아 넣는 이 혈장 치료가 미국에서 충분히 확률이 높다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소송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에 27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로 지금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가 아니라 임상에 들어가는 임상을 이미 넣고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만이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진단키트를 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임상에 관련된 이 치료제, 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19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일 거라고 진짜 그렇게 보시나요? 그죠. 이 코로나19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치료제가 만들어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 움직임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치료제가 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아지냐의 문제거든요.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원래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어요. 이 퍼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신약입니다. 그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고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약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은 약이냐가 베스트 인 클래스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약은 퍼스트 인 클래스인데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약들은 다 그냥 베스트 인 클래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완전하게 이게 치료제입니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을 품고 종목들이 우상향 급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좀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움직였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조금 종목들이 네.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신브라더스였어요. 바로 신풍제약, 신일제약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특징주, 정말 이 종목 특징이 있다 가져온 종목이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을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단기간에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점 대비해서 약 600% 거의 뭐 주가 상승세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이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뭔가 안정적이다 보는 게 렘데시비르였습니다. 그 렘데시비르를 이어서 갈 만한 게 덱사메타손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왜? 덱사메타손을 가지고 실제 한번 이 임상을 해보니까 코로나19의 경증 환자, 그러니까 별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효과가 이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들 말고 중증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덱사메타손을 한번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거의 40%, 많게는 17%까지 내려가더라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치료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료제는 덱사메타손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다더라. 하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19 중증 환자,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사람한테 썼을 때 효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덱사메타손을 사실상 이 생산하는 기업, 그 기업이 신일제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정말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상 급등세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 알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기업이 있다면 이만큼 600% 700% 올라가지 않더라도 상한가 한 번, 두 번이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신일제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일제약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종목 혹시 주신 적 있는지 여쭤볼까요? 신일제약이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래서 네. 이번 2020년 3월, 4월에 수익만세 플러스 말고 이 MTN 방송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거의 뭐 5개, 6개를 연속으로 이제 계속 매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파미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상 코로나가 막 터질 때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진단키트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 하나가 파미셀이었어. 그래서 주가를 이제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고요.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양봉 상승세가 쭉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한 150% 정도 주가가 우상향이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동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국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의 원료라든가 이런 진단키트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국동은 사실상 이 저점 부분에서 이 양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상승세는 대략 뭐 우상향세가 쭉 이어지면서 보시면은 약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100% 가까이 한 180%가량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에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쏠려 있을 때 기생충 관련주를 찍으세요 하고 바른손 ENA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그래서 바른손 ENA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부터 상한가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약 230%가량 주가 상승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충분히 저는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오르든 어떤 이슈가 있든 그 안에서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한 종목,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니까 아마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파미셀도 국동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좀 큰 제약사다. 조금 사실상 이 제약사 중에서도 꼭 거의 뭐 1등, 2등을 다툰다라고 한다면 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한미그룹이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한미약품, 아니면 한미사이언스라 볼 수 있겠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이슈가 된 게 이 한미사이언스의 손자 손녀의 주식이 1,000억이 넘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제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제가 한미사이언스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 한미사이언스냐 한다면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뭘 만드냐면은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실상 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만든대 하면 주가가 뛰는 게 아니에요. 뭐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구나, 효과가 없었구나, 이게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력을 맺은 이 바이오앱이라는 기업과 함께 이번에 이제 이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기니피그라든가 이 동물들한테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생각보다 좋더라,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코로나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한 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니까 더 임상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임상이라는 건 임상 3상까지만 아니면 1상, 2상, 그 다음에 뭐 2A상, 2B상, 3상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보더라도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되게 조그맣게 보는 기업들, 조그맣게 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아주 다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상당히 정말 상당히 저점이 있죠. 과거에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한창 뭐 9조 가량, 10조 가량 뭐 굉장히 수출하고 기술 수출하고 할 때가 2015년도, 2016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고점을 약 18만 원까지 찍어주고 한도 끝도 없이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 25,000원이에요. 18만 원짜리가 25,000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점이고 정말 바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지금 당장에서는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저점에서 주가 상승세를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 46,000원 라인대 돌파하는 거 보면서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라인대는 저점 짧게 잡겠습니다. 39,000원 라인대 잡으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미약품과 또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한미약품처럼 확실하게 이런 종목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한미약품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네. 한미약품은 사실상 이 중국이나 이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코로나19 관련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한미사이언스는 또 개별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오앱이란 기업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의 이슈는 엮여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약품은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를 올려버렸죠. 그런가 보더라도 지금 진짜 강한 종목은 과거에는 한미약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미사이언스가 맞지 않겠느냐.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코로나19의 임상이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지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한미사이언스였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바로 또 관심주 준비하셨잖아요. 네. 네, 목 많이 아프실 것 같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한미사이언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좀 정직한 종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고 정직한 기업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이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종목은 조금 가볍고 조금 주가 상승세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으면 종목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데 무슨 종목이냐? 바로 우진 BNG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진 BNG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동물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니 동물 백신 만드는 기업이 아니 갑자기 왜 지금 코로나19에 끼고 난리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상 우진 BNG가 뭘 만드냐면은 이 플루손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플루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소염 진통 주사제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우리는 플루손이라 부르는데 그 플루손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플루메타손이라는 게 있어요. 플루메타손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로 덱사메타손이죠. 이 덱사메타손이 아까 코로나19 이 중증에 대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덱사메타손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좋은 게 보다 플루메타손이다. 약 96시간 동안에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충분히 덱사메타손보다 기대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이 플루손 안에 들어가는 원료가 플루메타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진 BNG가 수혜를 받았다라 보겠고요. 그래서 우진 BNG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이 플루메타손 이슈로 주가가 급등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6%, 60% 가량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눌림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 바닥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조금 수급이 조금만 들어준다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상승이나 반등이나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제 10배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맞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진짜 10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기사에 써있는 내용보다 덱사메타손보다 10배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진 BNG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 이번에 코로나19 이슈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우진 BNG 같은 경우도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꼭 매수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 전고점까지는 아직은 조금 불안하고, 일단은 3,700원 돌파하면 그때 뭐 4,000원이나 전고점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원 손절가 나이 때는 이제 저점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죠. 3,100원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BNG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동물 백신 관련주로 소개를 도와주셨는데요. 좀 전에는 코로나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또 동물 백신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사실상 이제 동물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실상 최근에 치료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코로나19 치료제인가요? 아니죠. 항염증 치료제죠. 그럼 실제 나파모스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나파모스 같은 경우에도 췌장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는 그럼 사실상 지금 렘데시비르도 코로나19 치료제인가요? 아니죠. 원래 에볼라 치료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진 BNG에서 만든 플루손이나 아니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플루메타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코로나19를 치료하고자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든 아니면은 원래 이제 항암제든 뭐 다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든 충분히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덱사메타손을 생산을 하면서 주가가 한 600%, 700%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19 치료제만이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제가 한 종목 정도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지금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이거 종목 공개할까요? 아니면은 공개하지 말까요?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치료제로 바꾸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도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임상이 10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고 그러면은 기대감이 한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9월, 10월에 뛰겠죠. 그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임상이 있을 때 주가가 급등세가 나와준다는 거죠. 최근에 모더나 임상 3상 앞두고 에이프로바이오 상한가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번에 화이자 임상 3상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8월 달에 임상이 있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임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지금 당장 급등세가 당장 장대 항목을 뽑아도 이상하지가 않을 코로나19 치료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월에 임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제가 오늘 딱 한 종목을 공개할까 하는데 이미 두 종목을 공개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마르소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금 당장 8월에 임상이 들어가는 코로나19 치료제 대장주 한 종목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신일제약 뛰었죠? 신풍제약 뛰었죠? 계속 올라가죠? 그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대장주 오늘 오후 3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다가올 임상 이슈로 급상승이 기대되는 그 딱 한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관심주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알려주시죠.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코로나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고, 그래서 전 일단 정부의 이제 정책주 중에서 가장 빨리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좀 강한 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AR, VR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 끝나고 나서 바로 언급을 하시면서
다음 날, 다다음 날 주가 급등을 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AR, VR이라는 분야가 사실상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사업이 어제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포켓몬고 시절 때 한 2017년도 막 그때 이제 유행했던 종목들이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AR, VR 재료도 있지만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이 비디오 코덱이라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고객사가 뭐 중국, 미국을 넘어가지고 총 뭐 100여 개 회사 정도의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매년 실적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18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19년도에는 그 전년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뭐 20억 영업이익이었다 36억을 기록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때는 적자가 좀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2분기 때 바로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3, 4분기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는 AR, VR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저는 이제 실제 좀 재료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뭐 IM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 이제 이 종목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아직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들은 없어서 칩스앤미디어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AR, VR 쪽이랑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그 VR 기기들 있죠. 그 VR 기기들에 들어가는 영상 처리 장치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디오 코덱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수요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 각종 뭐 서버라든지 CCTV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영상 처리하는 그 고퀄리티 영상 처리를 하려면은 좋은 비디오 코덱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재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 VR 쪽에 어떤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닐까 해서 이제 칩스앤미디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여기 이제 지난 5월 달에 1,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6월 달 내려오고 7월 달 들어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8월이 됐죠. 8월 돼가지고 추가 상승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목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구간 잘 노려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스앤미디어는 우리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가능하다면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이 전고점 부근인 1,500원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 그 안쪽에서 잘 싸게 사셨다가 저는 꼭 목표가 잘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관심주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관심주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종목이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이 됐죠. 네. M게임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종목도 저는 좀 빠른 차익 실현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당장의 어떤 화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어떤 재료이냐. 우리 바이오 제약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부분인데요. 바로 8월 28일, 이번 달 말이죠. 8월 28일 날에 첨생법이라는 그 법이 그동안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첨생법이 시행이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첨생법, 첨단 재생의료에 관련한 그런 법안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볼 것이냐. 이것들이 제일 가장 말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줄기세포 이쪽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난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임상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제약주, 바이오주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신풍제약 같은 것들 뭐 다 보셨다시피 금요일 내내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실망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선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SCM 생명과학은 이 종목은 2020년 6월달 올해죠. 올해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7월 8일 날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 첨생법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고 이 첨생법 관련해서 왜 이 종목이 다른 종목도 많은데 줄기세포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거를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 재생의료에 관련된 이 관련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협회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SCM 생명과학의 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계를 대표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급성 췌장염이나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이 현재 1, 2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잡히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요거를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요 종목 SCM 생명과학 첨생법 시행 8월 28일 시간은 좀 많이 남았지만 이미 주가가 벌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CM 생명과학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역시 항상 제 방송에서는 시가 이하로 들어가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밑으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M게임도 바로 시가 밑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하루 만에 수익이 났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시가 이하, 목표가의 경우는 35,000원입니다. 이 정도로 잡아드리고 이렇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니까요. 목표 손절가 꼭 기억하시고 좋은 수익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관심주 SCM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저는요. 먼저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매주 상담 당첨이 안 돼요. 이번에는 꼭 적풍 전문가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텔레칩스고요. 비중 30%, 매수가는 8,840원이라고 하시네요. 비가 와서 오늘은 방콕하면서 수익 맛에 본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 선택을 할게요. SP어셀 51,200원에 4%라고 하십니다.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텔레칩스는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매주 당첨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봐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자,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은 걱정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텔레칩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의 특성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DAS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물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차가 잘 가는 업종은 아니에요. 조금 더디고 좀 뭔가 좀 힘이 많이 없죠.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한때 잘 나갔던 것들 중에서 뭐 라닉스 같은 종목이 그나마 최근에 제일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전에 봤던 종목 중에서는 뭐 인포뱅크 같은 것도 관련주였었는데 흐름이 뭐 좀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도 같은 업종으로서 조용하다가 이제 7월 들어서 주가가 이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그리고 뭐 정치인 관련주 수많은 정책주들이 난립하는 동안에 사실 잘 못 갔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차를 안 그래도 이번 8월 달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매수하신 가격도 보니까 이제 8,800원대 정도 사셨으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건데 혹시라도 이날 여기 7월 28일 날에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사셨다면 이거는 매수 타임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 구간은.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바닥을 지나서 살짝 올라오고 있고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걱정이긴 한데 저는 한 10,000원까지는 그렇게 큰 매물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지난 올해 1월달, 2월달쯤에 요 구간이 이제 10,000원 위쪽에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급락해서 이제 팔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8,800 매수가 괜찮고 주가는 좀 밀릴 수는 있어요. 대략 한 8,000원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목표가 저는 10,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10,0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는 저희 공개 방송 제가 일요일 항상 밤에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밤 10시 공개 방송 찾아오신다면 요거 잡아드릴 거고요. 주가는 아래쪽으로는 한 8,000원 손절가 그리고 위쪽으로 10,000원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SPO셀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사실 SPO셀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아요. 이번 2020년 3월 저점을 찍은 이후로 거의 한 3배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매수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상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사실 SPO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약한 한 8, 9%쯤 될 것 같은데 8, 9%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손절가 40,000원 잡고 목표가는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저희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JNTC요. 네, 그리고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4,100원에 30%요. 네, 이렇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 네. 오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JNTC는 혹시 매수하신 지 좀 되셨나요? 예, 조금 됐는데 저번에 제가 네. 여쭤봤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아, 근데 우리- 거진 올라왔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어머니. 13,100원이니까 지금 수익 중이 14,100원. 14,100원이에요? 예. 예, 어머니 그 14,100원이니까 그래도 거진 뭐 본전까지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대폰 관련 이슈도 있지만 뭐 차량용 네. 커버 글라스 뭐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폴더블에 뭐 공급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네.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도 휴대폰 부품 주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갤럭시 혹시 언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그 휴대폰 공개하는 거 처음 나온 8월 5일. 예, 그죠. 8월 5일이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8월 4일까지는 파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JNTC 8월 5일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저희 네. 8월 4일 날 예. 조금 손실려도 상관없으니까 8월 4일에는 무조건 전량매도 치고 나오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이상만 올라오면은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본전이 안 오더라도 화요일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예, 예. 어머니. 웬만하면 손실 최대한 안 보고 예. 수익만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네, 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상담을 2부에서 더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7월달에 2번 제가 출연을 했는데요. 2번 다 이제 M게임이라는 종목과 이제 파미세라는 종목으로 총 이제 4종목 중에 3종목이 완전 급등이 나와서
잘 차익 실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수익 실현을 했던 그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리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준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다가올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종목들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좋은 목에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장 개장하고 나서 뭐 사지 하다가 아무거나 덥석 사버리면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사면 수익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그리고 크게는 8월 달 한 달 동안을 준비하는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8월 한 달은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SCM 생명과학 그리고 고전했던 칩셋 미디어 전부 일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괜찮았던 것처럼 지금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밤 10시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품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 역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증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왜 시장이 올라간다고 다들 위험하지 않느냐 하면서 좀 적극적인 투자 안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8월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핵심은 코로나19다. 코로나19 중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임상에 들어가는 지금 눈앞에 임상을 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가장 기대감이 크고 급등이 크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데사메타손으로 신일제약이 800% 갔습니다. 신풍제약이 피라맥스로 600%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화이자 임상 3상 이슈로 주가 급등 나왔죠. 모더나 임상 3상이 주가 급등 나왔죠. 그럼 아시겠지만 이번 2020년 8월에 임상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 코로나19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그 종목도 지금 당장 뛰어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19 이상을 이번 8월에 진행하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대장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에 공개하니까요. 그 치료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코로나 치료제로 큰 상승이 기대되는 그 종목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방송 1부와 2부 진행이 되고 나서 3시부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2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2시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역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적어서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